2019년 새해 시민들은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문화선교연구원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사회문화 10대 이슈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국방부가 36개월 교정시설 근무를 골자로 하는 대체 복무원을 확정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안양대학교가 대순진리회 성주 방면, 이른바 대진성주회에 매각될 거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관련 내용을 살펴봅니다. 최장기간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파인텍 사태가 새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계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2018년은 유독 삶의 팍팍함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많이 들렸던 해였습니다. 때문에 2019년 새해가 더 기다려지기도 하는데요. 새해를 맞는 시민들의 소망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시민들은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일상의 작은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1년을 마무리하며 시민들은 각자의 소망을 갖고 2019년을 맞이합니다. 먼저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불안감이 상당하다면서도 함께 힘을 모은다면 희망이 보일 것이라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내년에 최저임금도 좀 많이 오르고 그렇게 해서 좀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 자영업자들이 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저는 반드시 좋은 일이 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 또한 그렇게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고요. 취업난으로 힘들었을 취업준비생들의 2019년 바람은 원하는 곳에서 일하는 것과 청년들을 위한 질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입니다. 취업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취업의 문이 좀 더 활짝 열리고 좀 그 범위가 넓어지고 또 환경도 좀 더 좋아졌으면. 군인들은 건강이 최우선순위였습니다. 새해에는 이제 다치지 말고 아무 일 없이 군생활 평탄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한국 교회를 향한 비판이 거세진 것을 우려하며 목회자가 먼저 바로 설 수 있도록 교인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교회가 소외된 이유뿐만 아니라 불안과 분노로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갖는 한 해가 되길 소망했습니다. 특별히 건강, 가정, 학업, 재정 등의 문제로 힘든 현대인들이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2019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새해는 하나님 내 편이신데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 가정도 그리고 교회도 나라도 놀랍게 변화와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2018년엔 남북관계의 긴장이 완화되면서 탈북민들이 한반도 통일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것이란 목소리가 유독 높아졌습니다. 탈북민들은 2019년에도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고 또 거기에 조금이나마 제 작은 힘이나마 보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은 서로를 응원하고 위로하며 희망찬 2019년을 다짐했습니다. 더불어 한국교회가 시민들에게 더 큰 희망과 위로를 전하길 소망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올 한 해는 어느 때보다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 격동이 일었던 한 해였는데요. 1년을 마무리하며 문화선교연구원이 2018년 사회문화 10대 이슈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문선현이 발표한 10대 이슈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과 정전협정 논의, 곳곳에서 들리는 김지영들의 목소리, 미세먼지 재활용 대란 등 환경 문제, 한국 사회 내 혐오 논란, 최저임금제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유튜브와 함께 떠오른 가짜뉴스 논란, 명성교회 세습, 소확행, 양심적 병역 거부, 방탄소년단 열풍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국제적인 책임으로만 인식되던 환경 문제가 개인의 실천도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면서 폭넓은 사회적 의제를 이끌어냈습니다. 또 올해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주제는 난민, 여성과 남성 등 다양한 혐오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해 문선현은 혐오와 배제를 뛰어넘어 타자를 이해하고 상호 연대를 이뤄가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대중의 라이프 스타일을 주도했던 소확행 현상에 대해선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시대의 반영이자 기성 질서에 대한 저항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소확행 시대의 교회 역할이 앞으로 교회가 가져가야 할 중요한 숙제라고 전했습니다.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 복무 방안을 확정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6개월 만인데요. 복무 기간은 36개월, 복무 분야는 교정시설 합숙근무로 결정됐습니다. 대체 복무 여부를 심사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대체 복무자들은 교정시설에서 비교적 노동 강도가 높은 취사나 배식, 의료 지원 등의 업무를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현역의 1.5배를 넘긴 기간이 징벌적 성격을 가진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그보다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다만 제도 정착 이후에 1년 범위 안에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대체 복무안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0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시행 첫 해에만 1,200명을 배정하고 이후엔 연간 600명 수준으로 상한선을 두기로 했습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안양대학교가 대진 성주회에 매각될 거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학생들을 비롯한 학내 구성원과 동문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설립 70주년을 맞은 안양대학교는 국내 최초의 신학 박사로 잘 알려진 고 김치선 목사가 세운 기독교 사학입니다. 예장 대신교단과 인준관계를 맺고 목회자를 배출해온 이 학교가 최근 대진 성주회에 매각될 거란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진 성주회는 흔히 도를 아십니까란 길거리 포교 방식으로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진 단체입니다. 불교와 유교, 무속신앙 등이 혼합된 교리를 전파해 사이비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비대위가 제기하는 매각 의혹은 이렇습니다. 지난 8월 안양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우일학원 이사회는 임기가 만료되는 2명의 이사를 대신해 대진성주회와 연관된 허모 씨와 문모 씨를 각각 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이들은 대진성주회가 소유한 호텔과 교육재단에서 각각 대표와 이사로 활동하는 인물입니다. 이후 지난 12월 17일 열린 이사회에서도 새로운 2명의 이사를 선임했는데 이들도 역시 대진성주회에 깊숙이 연관돼 있습니다. 대진성주회가 운영하는 중원대학교의 총장 직무대행과 대학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비대위는 이렇게 매각에 찬성할 만한 이사진들을 앞세워 결국 이사회 결의로 학교 매각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또 이사 하나가 이사장 사돈이에요. 그러니까 다 됐어 지금. 그러니까 3분의 2가 6명이거든요. 그러면 3분의 2만 찬성하면 그냥 끝이에요. 이에 대해 학교법인 우일학원 측은 사실 무근이란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학교 재정이 어렵다는 등의 발언을 법인 이사장이 직접 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한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학교 관계자들은 실제 학교를 매각해야 할 정도의 부채 수준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교직원들이 직접 나서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전하기도 했지만 이사장이 이를 묵살했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얘기하는 그런 밀실 경영, 갑질 경영을 해서 결국에는 모든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묵살하고 당신이 이렇게 끌고 왔다는 거죠. 해당 의혹에 학생들도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청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등 학교 매각 반대 운동에 적극 나설 계획을 전했습니다. 안양대학교 신학대학 학생들은 현 사태에 대하여 절대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투쟁하고 모든 사태를 정상화하여 개교 71주년을 맞이하는 2019년 이후에도 떳떳한 안양인으로 살아갈 것을 성명하는 바이다. 비대위는 법인 이사장과 함께 지난 8월 선임된 2명의 이사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서명운동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 여러 수단을 동원해 안양대학교를 수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최장기간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파인텍 사태가 새해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노사가 지난 29일 두 번째 교섭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요.
6시간이 넘는 진통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이날 교섭에서 사측은 파인텍 노동자들이 스타플렉스로 고용은 안 된다는 입장과 함께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차 교섭 날짜도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한편 파인텍 차광호 지회장을 비롯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박승열 목사, 송경동 시인, 인권재단 박래군 소장 등 종교 시민계는 노사 간 중재를 위해 지상에서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승열 목사는 무엇보다 직접 고용은 문제 해결의 열쇠인데 이 열쇠는 사측이 쥐고 있다며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해도 대화는 지속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파인텍 노동자 홍기탁 박준호 씨는 12월 31일 기준 고공농성 415일째를 맞습니다. 노동자들은 지난해 11월 사측의 고용 승계와 단체 협약 이행 등을 요구하며 75m 높이의 발전소 굴뚝 위로 올라갔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 크리스천을 겨냥한 학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무슬림 유목민족인 플라니족 소행인 건데요. 미국 CBN 뉴스에 따르면 올해 플레토 주에서만 크리스천 6,000명이 살해당했습니다. 전 세계 박해받는 크리스천들의 소식을 전하는 국제기독연대는 피해 규모만 보더라도 무슬림들이 크리스천을 학살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검거한 이슬람 테러리스트는 거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혼이라는 뜻의 탈라크를 3번 외치면 이혼이 성립되는 이슬람 관습, 일명 트리플 탈라크가 인도에선 위법이 됐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 연방하원은 트리플 탈라크를 이용해 이혼하는 남성에게 최대 징역 3년을 구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도 국민당의 아미트샤 총재는 무슬림 여성의 평등과 존엄을 확보하는 역사적인 발걸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인도 여성단체들은 트리플 탈라크 제도 철회를 요구해왔습니다. 해당 법안은 상원의 표결까지 마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성전환 수술을 받진 않았지만 성 정체성을 여성으로 인식하고 호르몬 치료를 받아온 미국의 한 수감자가 법정 싸움 끝에 여성 전용 교도소로 이감됐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에 수감된 던 햄튼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아 여성 수감자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이감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연방법원은 햄튼이 성별과는 상관없이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햄튼의 이감 요청을 재검토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 셧다운이 2주째에 접어들면서 그 여파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야당인 민주당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장기화되는 모습인데요. 셧다운 영향으로 국립공원과 박물관 등은 잇따라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일시 해고 상태에 빠진 공무원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9개 정부 부처와 20여 개 산하기관이 업무를 중단하면서 공무원 80만 명이 무급 휴가이거나 일하면서도 월급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한편 미국 국민들은 셧다운 사태에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인 40% 중반대로 2018년을 마감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도는 2018년 1월 첫 주 71.6%로 출발해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직후 77.4%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정책 논란과 공직기강 해이 논란 등으로 40%로 하락한 뒤 계속 내림세를 이어왔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018년 한 해 북한의 최대 성과로 국제사회에서의 전략적 지위 상승과 경제 집중, 부정부패와의 투쟁을 꼽았습니다. 노동신문은 지리적 위치는 변함없지만 국제 무대에서 차지하는 전략적 지위에서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경제사업을 우선하고 경제발전에 다양한 자원을 총동원하는 것으로 북한의 활동이 바뀌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2019년부터는 전국 대형마트와 큰 규모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입니다.
일회용 비닐봉투를 공짜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던 대형마트와 165제곱미터 이상의 슈퍼마켓이 비닐봉투를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는 봉투는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사랑의 교회 갱신위원회가 오정현 목사를 상대로 신청했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가처분이 필요한 정도로 갱신위 측에 현저한 손해와 급박한 위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 북한정의연대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에 강제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가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정의연대는 김 선교사는 북한의 불법적인 조사와 구금, 강제 노동, 체제 선전 학습 거부로 인한 고문 등으로 건강이 악화돼 현재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북한에 억류된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달라고 전했습니다. 한일장신대학교 설립자인 서서평 선교사가 1969년 한국 정부로부터 국민훈장을 추서받은 기록이 50여 년 만에 발견됐습니다. 한일장신대는 1969년 서서평 선교사가 한국 고아 입양과 양육에 적극 노력하고 성서 교육으로 여성 계몽 사업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박정희 대통령에게 국민훈장 3번째 등급인 동백장을 수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기독문화사역에 힘쓰는 추미디어앤아트가 2019년 정기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강좌는 보컬 훈련,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상 편집, 찬양 작사 작곡법, 음반 기획 제작법 등 총 5가지 분야로 구성됐습니다. 모든 강좌는 이론과 실습을 통해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